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그냥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지금 이 NFT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경험담 같은 것도 좀 해볼까, 얘기를 해볼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이렇게 작가님들 발표는 많이 했는데 요새 근래 들어서 작가님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신청하셔서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올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벌써 저희 KNFT 스페를 시작한 지 오늘이 벌써 63번, 63? 63. 벌써 63회가 됐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KNFT가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돼가고 있네요. 사실 5개월 그러면 별로 짧은 것 같지는 아니죠. 별로 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긴 느낌이 들어요. 여기 NFT에서는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많은 지금 발전도 있었고 많은 작가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 NFT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마이크 신청해 주시고요.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그런 얘기들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스페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페르소나님. 오늘 화요일인데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안녕하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사실은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변화가 많으면 조금 힘들죠. 피곤하고. 그래서 똑같은 것도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케이지님은 자, 어떠세요? 저도 거의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는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좀 일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도 그냥 항상 하던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스페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림도 조금 아침에 그렸고요. 한 가지 못한 게 있네요. 제가 원래 운동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바빠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오후에 뭐 잠시라도 해보죠 뭐. 그러니까는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생활을 해야 저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페이스도 하고 이런 NFT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스페이스를 제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행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뭐 오늘은 운동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오후에 제 시간 오후에 잠시 한번 해보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살아가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루하루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비슷하게 생활이 되고 있고요. 저는. 다들 지금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녁 다 드시고 지금 9시니까요. 그죠? 저녁은 안 먹었고요. 덤님,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늘, 맞아. 자랑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사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카이카스 지갑이 계속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네네. 못 사고 있었어요. 돈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제 사나 계속 벼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로그인이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작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왜 지갑이 잘 연동이 안 됐었나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맥 자체의 문제인데 맥이 크롬으로 오픈C를 연결하면은 이거 네. 자체가 렉이 엄청 걸려요. 어, 그러니까 제 맥 문제인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오픈C만 이상하게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메타마스크도 거의 3번에 1번은 튕겨요. 그러세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어저께였죠? 그 오픈시에 들어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요새 오픈시도 조금 약간 불안정한 상태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 시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도 금세 뭐가 이렇게 딱,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덤님의 그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그 오픈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네요. 근데 이거 작품을 이게 두 번째인데 제가 산 게 두 번째인데 네네. 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계속 계속 볼 수 있을 자신이 있는 것만 사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작품을 지금 많이 안 갖고 있긴 한데 제가 산 거 그냥 트위터 올려놨는데 이게 노래도 좋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감성의 비디오 아트여가지고 만약에 제 트위터 계정 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오늘, 여기 작가님, 온라인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작품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거든요. 저는 온라인님이 그 5월은 그 감사의 달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한, 제가 사실은 드려도, 어, 드려야 되는데, 몰라이님이 먼저 저한테 작품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온라인님. 그리고 정말 예쁘고, 그리고 젊은 보라를 저한테, 헬로우 보라를 저한테 주셔서, 그 예쁜 모습과 그 젊은 그 왕성한 그 혈기? 이런 것들을 막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쁜 그런 시작이었어요. 하루의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니채우 님도 오셨고요. 갤럭시 키스 NFT 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썬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가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그냥 작은 주제 한두 개 가지고, 작가님들 편안하게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NFT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가서 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KNFT에서도 전시회를 아마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 대해서 경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한번 그걸 주제로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요새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이 참 많죠. 그리고 침체기라고 하면서 많은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가님들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지금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오늘 스페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NFT 제63회 스페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요. 우선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들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또 참여를 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나 공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더 대안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KNFT에서도 여름 지나서 초가을에 전시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작가님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올라오신 작가님들 중에서 이런 전시회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덤님, 제가 네, 덤님이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그 참여를 하셨죠, 덤님은? 네, 맞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그 경험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전시회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 전시회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해서요. 덤님의 경험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NFT 전시회에서 그림 5점을 이제 전시를 해봤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봤었어요. 합동 전시를 한번 해봤고, 근데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창주를 못했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작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받아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는데, 우선은 입구를 열고 들어갔을 때의 배치가, 저는 항상 배치를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항상 들어가자마자 배치를 먼저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봐야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는 전시회도 많지만은 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마다 컨셉이 다른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순서를, 제가 보고 싶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데, 전시를 할 때 있어서 일단 대략적으로 일단 들어가는 그림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하는 그림들을 일단 스케치업 같은 거라도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림들을 먼저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거를 조감도를 보고 그 다음에 실물 작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왜냐면은 제가 내년 1월에 전시 기획 하나 참여하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전시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전시에서 일단 제일 이 전시 좋다, 아니면 이 전시 조금 아쉽다, 이거를 좌우하는 게 저는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갈 때 배치를 좀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 일단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획을 하실 때에도 있어서 그림들을 배치하는데 아마 많이 애를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참여하는 작가님들도 많으실 거고, 그 작가님의 스타일도 다를 거고, 이게 주제를 잡고 갈 건지 주제를 안 잡고 그냥 개인작으로 늘어놓을 건지, 이것도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도 상당히 좀 전시를 봤을 때의 작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전시 주제를 만약에 집중을 하면은 이제 전시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작가가 대충 어느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림을 보면. 왜냐면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작가는 이 주제 안에서 이런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고, 작품 주제를 안 정하면은 그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옆에 설명글을 보기 전까지는. 왜냐면은 작가마다 다 작품이 다르고 그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다른데 저희가 전시회를 가기 전에 그 정보를 다 파악하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전시 전에는 작품을 다 공개를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왜냐면 전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를 할 때 있어서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앞서 말한 배치,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가느냐 주제를 안 정하고 가느냐, 이게 일단은 제일 큰 생각거리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전시 기획 때문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일단은 가장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제가 참여한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들도 많이 가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림이 좋고 정말 그림들이 예뻐도 배치가 아쉬우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첫인상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치가 조금 아쉬운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근데 이거는 약간 질문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질문거리를 저한테 던져주는 거는 어려울까요? 지금 아니요. 네네. 말하려니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덤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각자,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하면서 이런 아마 주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덤님 말씀해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 배치, 그리고 주제를 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일단은 첫 들어갔을 때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냥 기본적인 느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배치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작가님들이 어떤 작품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배치를 통해서도 또 많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많이 차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전시회를 하겠다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에서도 많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작게며 크며.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우리 NFT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정도만 한다면 그런 전시회는 가능한데 꼭 굳이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의미가 작가님들한테는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조금만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제 거에는 이 표시가 안 떠가지고. 네,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메타버스 전시회가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든다는 게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상세계의 작품을 현실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좀 흐릿하게 하는 되게 몽환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그 작품들을 실제로 인쇄를 해서 피지컬 작품으로 전시를 했을 때에 일단 보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좋아하는 작가님의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물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지만 이게 실물로 보는 거랑 디지털 작업이었지만 실물로 보는 것과 인터넷으로 보는 게 상당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내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도가 현실 작품으로 돌아왔을 때가 훨씬 더 그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가상현실인데 이게 실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이 아닌 것에 있는 작품을 현실로 끌어오는 그 매력 그 자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매력을 현실로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덤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의 그 중간 역할을 몽환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하는 경험과 현실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떤 작품을 바라봤을 때는 그 집중도가 많이 커지죠. 그리고 내가 그 작품과의 어떤 대화하는 그 1대1의 대화가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메타버스에서 작품을 볼 때 굉장히 감명 깊고 또 나름대로 특이한 어떤 새로운 경험이기는 하지만 작품과 바라보는 한 사람 개인으로서 의 어떤 1대1의 그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현실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의 작품이 아마도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덤님. 전시를 한 입장에서 전시를 한 입장에서의 감상, 제가 그동안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다가 이제 제 작품을 실제로 봤을 때가, 이게 내가 작업을 한 건데도 그거를 실물 작업 보면은 기분이 진짜 좀 달라. 내가 여기에 이런 텍스처를 넣었고 내가 여기에 이런 색감을 넣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에서 보는 색감과 지금 덤님은 아마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프린트로 작품을 전시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작업한 것과 피지컬로 봤을 때가
거의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그 색감이나 톤 같은 경우가 그대로 잘 뽑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가끔씩 그게 조금 많이 달라서 이 프린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작품들이 달라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색깔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만족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덤님은 좋은 경험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다른 분 중에서 다른 경험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어, 저는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해요, 작가님들한테. 만약에 오프라인 전시회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 하고 싶으신 의미나 목적이 있으신 거, 왜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에서 생각하는 이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하는 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작가님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번 저 NFT 그 전시회를 한번 이 보스턴에서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초창기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디지털 프레임에다가 전시를 하잖아요. NFT 작품들은. 근데 디지털 프레임이라는 게 보통 우리 피지컬 그 작품 같이 그 작품마다 그 프레임의 그 사이즈나 뭐 이런 게 다양성이 없잖아요. 이게 규격화된 그 저기 디지털 프레임에다 이렇게 전시를 저는 한 걸 봤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그 작품에 비해서 그 디지털 작품이라는 그 다양성에 비해서 그 공간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거기가 그렇게 큰 전시 공간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그 디지털 프레임의 그 모양이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거에 어떤 다양화가 있다면은 그 작품마다 어떤 특성에 맞게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예, 갖춰진다면은 보다 조금 아마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NFT 작품이라는 게 어떤 디지털이라는 거하고 피지컬이라는 거에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프린트아웃해서 이렇게 피지컬로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의미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FT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전시회를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냥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디지털과 피지컬의 차이라는 그거를 만약에 NFT의 전시회로서 한다면 어떤 피지컬의 그 차이를 어떻게 둘 거냐라는 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네네, 말씀하시죠. DJ 기리님. 그 포포님도 발언하신 것 같은데 먼저 발언해 주셔도 아니, 될 것 같습니다. DJ 기디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갖고, 경험 좀 공유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저는 DJ 기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전에 이렇게 어정구스 야노드 NFT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시회를 같이 기획을 하고 이제 전야제나 행사, 뭐 경매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지은 상태가 됐는데 어, 이제 디지털과 피지컬의 차이가 디지털과 피지컬의 차이? 이 부분을 되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 NFT 가지고 예술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각자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NFT라는 그 의미를 느끼는 것들이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다양하게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전시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 그 목표하는 타겟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이 스페이스 통해서 정말 NFT로 예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이런 질문과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 이런 것들을 각자 멋지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기린님한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그 네, 갤러리를 이제 구하실 때, 선정하실 네.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선택이 좀 됐었나요? 사실 역에서 제일 가까워야 된다가 1순위였었어요. 사실 그게 저희가 설정을 했던 타겟팅이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약간 봐야 된다. 들어와서 봐야 된다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1층을 구했습니다. 1층을 구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입구가 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안이 조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개방성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 혹은 작가님들이 초청하는 분 이외에 그 예상치 않았던 유동 인구들의 이제 유입을 기대하셨다는 얘기인데 실제 전시회에 그런 유동 인구 예상하지 않았던 유동 인구의 유입이 많이 있었나요? 어, 그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주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진행을 했는데 부분은 이제 관련 업계 사람들이겠죠. 그때 한 100명 넘게 왔었는데 약간 그렇게 총 숫자를 따졌을 때 한 몇 명쯤 됐었지?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4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진짜 말 그대로 일반인 즉 외부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외부인들, 그 예상치 않은 외부인들의 방문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어, 일단 첫 번째 NFT가 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사실 NFT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림이 있어서 들어왔다. 무료 전시니까.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어,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사실 이 전시를 왜 하고 이 전시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래서 이 뭐 그림이 뭐고 이 NFT라는 게 뭡니까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어, 꼭 NFT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꼭 NFT로 이런 걸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 어차피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뭐 비디오 아트도 있고 진짜 뭐 피지컬 아트도 있고 사실 조각도 있고 행위예술도 있고 다양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NFT여서 되게 생소하다? NFT도 하나의 그냥 표현 방식이나 이제 기술이 접목된 부분인데 왜 NFT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어떤 의도가 도대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걸 여쭤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니까 뭐 반응은 다양했겠지만은 어 약간 그 NFT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굳이 이것까지 첨가를 하나?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 NFT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상업적인 걸로 먼저 접하셨던 분들도 좀 많았던지라 약간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의문점과 그런 그런 것들을 표출하시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쓰임새를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 작가분들이 작품을 전시하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출력해서 이제 거는 형태, 어떤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뭐 하는 형태 다양할 것 같은데 작가님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그 전시 형태를 좀 선호하는지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선호 형태까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냐, 약간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대부분은 캔버스에 프린팅을 해서 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그 디아색, 그 아크릴 액자처럼 생긴 그 디아색이라는 걸로 이제 전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액자를 빌려서, 그러니까 렌탈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작품을 넣어서 전시를 또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영상 작업이 있었는데 그 영상 작업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을 받았는데 이게 디지털 캔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액자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러면 받았던 거를 네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액자면 영상이 송출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디지털 액자가 한 액자당 영상을 하나밖에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런 클라우드를 경유를 해서 자동으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고 뭐 컴퓨터나 그런 거 연결할 필요 없는 그런 디지털 액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 편리하겠다 아, 해서 사용을 채택을 했는데 사실 튜토리얼에는 동영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련 어플 같은 거나 그런 걸 실사용을 해보니까 동영상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액자당. 그러면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한 씬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용량 제한도 있었고, 근데 용량 제한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더 문제였던 거는 동영상을 넣었을 때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 테스트를 전날에 해보진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어, 테스트를 전날에 했는데, 그때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 동영상을 아, 받았던 걸 다 캡처를 해서 디지털 액자에 넣었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영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영상 작업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장비를 세팅을 하느냐도 굉장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DJ 기리님 많은 거를 지금 경험을 하시고 일단은 전시회 큰 거를 하나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점 그리고 디테일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저희가 거의 이 NFT에서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오지 않았던 그런 장르고, 그런 조건 안에서 새로운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시를 하는 사람 각자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조건을 맞춰서 하고 싶어도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멋진 결과를 얻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렇게 해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더 앞으로 좋은 작가님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폴프모님 말씀하시죠. 그 쿠카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쿠카님이 지금 저희 KNFT에서 준비하는 가을 오프라인 전시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알아봐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갤러리 확보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프라인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현재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겪으실 것 같은데 그 갤러리를 확보하시는데 지금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떤 양상들이 있는지 공유 좀 해주시죠, 국화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5월 초, 4월 말 5월 초쯤 해서 거의 주말마다 이제 갤러리를 둘러보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원하는 날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좀 이미 유명한 기관들은 하반기 계획이 다 찼고요. 그 다음에 좀 협의가 가능한 기관이라고 해도 저희가 원하는 날짜랑 좀 안 맞는 상황이 있어서 그 날짜를 맞추기가 제일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장소도 이게 최적화된 장소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전혀 장소 후보에서 고려가 될 수 없는 곳,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시 주제를 맞추고 장소를 정하느냐, 장소를 정하고 전시 주제를 맞추느냐, 이런 부분도 초반에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웠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지금 이제 렌탈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가 많이 없다? 우리 일정에 맞춰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코로나로 관련된 악재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뭐 축제나 이제 전시나 다양한 행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인 뭐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반기 그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내년 뭐 상반기까지 일정이 다 찼다는 그런 갤러리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럼 사실 좀 원하는 날짜에 좀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싶다면 사실 뭐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미리 날짜를 여유 있게 잡고서 서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 그러니까 9월 달 말이나 10월 초에 한다고 하면은, 4월쯤에는 이제 장소 서치를 하고 컨택을 하면은 딱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4월 달에 이미 다 차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미리미리 이제 대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우리 이제 그 아트 NFT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적인 형태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도 액자 형태로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요즘은 작품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전에 그 질문했던 작가님처럼 사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알아보신 대부분의 갤러리에는 사실 그런 그 디스플레이들이 구비되지 않았잖아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그럼 사실 이제 장소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런 디지털 형태의 그 전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어떤 뭐 캔버스나 뭐 TV나 이런 걸 직접 뭐 대여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렌탈이 가장 지금으로선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강동아트센터 가서
큐레이터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멀티미디어 장비 같은 건 어떻게 확보를 하셨냐 여쭤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자기 와 있을 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자기의 언니분도 NFT 작가를 하시는데 개인용 TV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래서 개인용 TV나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따로 이제 구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강동아트센터 쪽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아트토큰이라는 업체에서 영상 장비 같은 거 협찬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안 먹었다. 그래서 네, 협찬이 되면은 일단은 그거는 좀 한시름 돋는데 아니 협찬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개인용 영상 장비를 확보하셔서 그걸 이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렌탈을 하셔서 전시를 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할 때 보통 그 전형적인 갤러리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전시장들을 알아보고 계시면서 이런 곳은 전시장으로 생각 못했는데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쪽도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전시장 후보들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전시장 후보로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신생 갤러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한 작품을 20점에서 30점 정도 걸 수 있는 신생 갤러리를 컨택을 하는 게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갤러리들도 이제 작품에 대한 니즈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갤러리 주인분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NFT 작품이 요즘에 좀 핫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한 니즈도 좀 있으신 그런 갤러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 대관을 하고 이제 좋은 선례를 남기면은 뭐 정기적인 전시회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하나는 아직 제가 컨택을 못 해봤는데 그 제안을 받아서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아티스트 제안을 받고 이제 그 제안이 컨펌이 된 곳은 이제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네, 그런 곳들도 좀 괜찮은 후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웬만한 갤러리들은 보통은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은 일부 소규모의 그런 단체전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한 보통 갤러리를 알아보신다면은 작품을 20점에서 30점 정도 여유 있게 걸 수 있는 그런 갤러리 선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쿠카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폴포머님. 저기 빌 리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아까 전에 강동아트센터 얘기 나와가지고, 네네. 잠시 이제 그거를 기획을 이번에 저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니터 관련 말씀드리려고 잠시 손들었어요. 올라왔어요. 네, 정말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전시 같은 경우는 모니터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 전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모니터를 일부 빌려주셨고요.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별도로 대여 업체 4군데 나눠가지고 대여를 하면서 이번에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교들과 이제 기업들한테 전시 관련을 얘기하고 돈을 이제 조금 협찬을 받은 상태고요. 이제 NFT 전시 같은 경우에 많은 작가님들이 갤러리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NFT가 지향해야 되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굳이 갤러리가 아닌 어떤 곳이든 전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작가님들끼리 결이 맞는 작가님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기업들도 최근에 NFT 관련 물론 이제 코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크립토 윈터 아니냐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기업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입장인 것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기업들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전시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는데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방금 정말 방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협찬도 이제 받으시고 직접 대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뭐 대여되냐 하신 것 같은데 그 모니터 대여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이제 근데 모니터 대여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를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힘든 게 이제 모니터 대여 업체도 조금 아시는 분들을 좀 많이 통해서 빌려서 제가 한 달 동안 모니터 대여를 다 해서 8,80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몇 대를 하셨길래 8,8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대여업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4인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 보시면 49인치가 제일 작은 사이즈고 대부분이 55인치고 그리고 제일 큰 모니터는 86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아트 전시를 봤을 때 100호 정도의 사이즈가 85인치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물론 미디어 아트지만 일반적인 아트 2층이나 3층에 있는 아트 작가님들이랑 좀 융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 호수로 치면은 50호, 60호, 40호 정도의 사이즈감을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 한 대 한 대의 대여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셨던 전시회 자체의 규모가 예산 얘기 들어보니까 꽤 예. 컸던 전시회였나 봐요. 네, 지금 강동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NFT 아트 10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위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모니터 빌릴 때도, 모니터가 전부 다 4K가 되는 것만 이제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비용이 든 것 같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개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 달을 빌렸으니까 이제 한 달 빌리고 설치비라든지 이제 이동하는 그 운송비 모두 다 포함한 가격이라 생각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4K 모니터를 빌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고집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NFT 작가님들이 NFT 그림을 현재 발행할 때 오픈C에 맞추다 보니까 보통 2000 픽셀 그리고 2000 픽셀 전후로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디바이스의 발전에 따라서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맥 같은 경우는 5K 그리고 대부분의 모니터들은 4K를 많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집에 있는 모니터들도 TV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4K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5년, 길게는 뭐 20년까지 작품들이 이제 일반적인 디바이스 환경에서 깨끗하게 보이려면은 최소한 5K의 화질은 준비가 되어야지 구매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4K로 모든 작가님들한테 적어도 4K로 부탁드린다고 말한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NFT 작품을 구매할 때 물론 사이즈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작품을 사면은 반드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집에 이제 걸어놓는 편인데 사이즈가 적으면은 적어도 4K 정도 돼야지 인쇄하면은 10호에서 15호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작가님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컴퓨터가 부하가 걸리면은 처음에는 적어도 6K로 작업을 하시고 6000 픽셀 이상으로 작업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최저 10,000 픽셀은 넘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10,000 픽셀이 됐을 때 인쇄했을 때 110cm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제 피지컬 아트,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인 아트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이 작가님으로서 앞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사이즈 감각을 키워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픈시 위주의 작품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직접 전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작품을 구매해서 이제 출력해서 그 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싶은 그런 뭐 구매자들한테는 해상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전시회에 어떤 작품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은 좀 고화질로 작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얘기 같아서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에,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작업을 3,000 바이 3,000 픽셀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프린트 아웃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해보는데 역시 3,000 바이 3,000이라도 사이즈가 작아야지 크면은 해상도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게 NFT라는 거 하고 만약에 이거를 피지컬화해서 이제 프린트아웃을 했을 때는 이 사이즈 일단 그 사이즈 면에서 그 NFT 그 디지털 작품으로 보는 것보다 좀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런 전시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 거기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니까 그 용량 가지고서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시의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전시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두 번째인데 이전 전시도 그렇고 이번 전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독일제 무광 디아색으로 인쇄를 해서 걸어놓는 걸 가장 선호해요. 이번에 NFT 101도 NFT 아트 101 전시도 1층 제일 마지막에 픽셀 터치라든지 허스크 같은 경우 PFP 프로젝트는 인쇄를 해서 걸어놨는데 오히려 온라인에서 본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그림이 더 디테일한 게 많이 보이고 좋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 입장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향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물론 이것도 아니면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작가님들 많으시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작가로서 가장 이제 베스트는 좋은 컬렉터 한 명이 이제 지나가는 100명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자원 리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콜렉터의 입장으로서 어떤 그림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눈에 안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퀄리티 부분이 가장 뛰어났을 때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시장을 갔을 때 이번에 뭐 다른 NFT 전시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제가 그 NFT 전시를 갔을 때 인쇄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픽셀이 조각난 게 보이거나 픽셀이 깨진 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그림은 아직 이제 빌딩 단계구나라는 느낌을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추천을 하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알려왔던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놔두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생기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랑 디지털적인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점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주시면은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전시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빌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KNFT도 이제 가을에 오프라인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한 20명 규모의 단체전, 아직 뭐 갤러리도 확정이 안 된 상태긴 한데, 앞으로 이제 NFT 전시를 준비하시는 개인 혹은 그 커뮤니티에 그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시 전문 기획자는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이전 전시와 이번 전시도 정말 이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주변 분들이 이제 약간 등 떠밀려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전시에 대해서 엄밀히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콜렉터의 입장으로 사실 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NFT 전시니까 굳이 이제 전문가는 붙여줄 테니까 전문가가 아닌 시각에서 하는 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 전시와 저번 전시 이제 저번 전시라고 하면은 그 247 디프라는 프로젝트의 전시였는데 그 두 가지 전시를 하면서 이제 생각된 게 안에서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바깥에 있는 여러 명의 팀들을 좀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47 디프 전시 같은 경우는 247 디프 프로젝트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작가님 7분을 섭외를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전시를 같이 기획을 해서 갤러리 전시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명이 넘는 인파를 동원을 하였고요. 이번에 이제 NFT 아트 101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뭐 2팀, 3팀에서도 충분히 이제 하려면은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사람들을 엮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NFT라든지 작가님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자기의 그림을 온전히 내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내신다면은 그것은 이제 작가님들 개인 역량이 되시는 한 반드시 이제 어떤 환경이든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KNFT 전시라고 했을 때 KNFT에 있는 작가님들만으로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돌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한 전체의 30% 정도 섞거나 이러면은 이제 KNFT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한 가지 루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외부에 있는 작가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섞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 리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한다면은 조금씩 힘을 모으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쿠카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이제 NFT 디자이너 지원 사업 설명회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뭐 네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저작권 관련된 뭐 세미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DDP,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 디지털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NFT와 메타버스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이제 발족을 시키고 한 예산 7억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예산 계획을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초에 이미 청년 그 작가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원자를 받고 그다음에 멘토로 하실 수 있는 기존 작가님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거의 한 1대1 정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NFT 과제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작품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민팅까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작가로서의 육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DDP의 목적이 일단은 뭐 작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드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분들이 육성이 돼서 하나의 그 맨파워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작가님들로 육성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을 그 DDP에 전시를 해서 이제 많은 그런 효과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 NFT 비즈니스의 현황에 대해서 캔버스라는 업체의 CEO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즘 NFT 사업을 기업체에서 뛰어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거품이 확 늘어난 상태에서 거품이 줄어들고 있는 그 와중에 사업이 재편되고 있는 그 현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명품,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NFT 그런 기획자들을 좀 이제 확보를 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제 NFT로 만들 거를 다 고려를 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듣고, 아,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세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저작권 법률 관련해서 이제 그 대한체육회 NFT 쪽에 뭐 법률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뭐 페이크 계정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서 그 링크를 계속 보내주는 것조차도 저작권의 위배가 된다. 그런 그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올해 6월 달부터 그런 초상권이 많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중이 아는 상당한 유명인들, 그런 초상권을 이용해서 NFT를 만들거나 NF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많이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초상권도 한번 대비를 해서 그 작품 만들 때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DDP 쪽에서 계속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DDP 내에서도 공간을 할애해서 NFT 전시관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랑 그 DDP의 오프라인 갤러리를 같이 운영해서 연계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콜카님,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빌 리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한 네, 두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전시회를 지금 주관을 하신 것 같고, 두 전시회를 하시면서 이 전시회를 하실 때 가장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든가, 이 전시회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시회를 계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NFT 전시회는 아마 다른 전시회와 다를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오셨을 때 가장 무엇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두 개의 전시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했어가지고,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NFT 관련된 전시는 247 린지 작가님이랑 함께하는 247 디프라는 전시를 동대문에서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트 토큰과 중앙일보와 함께 이번에 강동 아트센터에서 한 두 가지 전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시는 목적은 NFT를 전시도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3일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3일만 전시를 이제 한 이유는 NFT 전시로서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디지털 원본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NFT를 구매를 했으면은 사실 모니터에 있는 그 NFT 자체가 이미 완성된 거고, 그게 이제 의도한 그림을 그대로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47 디프의 전시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당신이 구매한 NFT를 물건으로 만들었을 때, 물건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한지는 지금 조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제품, 물건 혹은 이제 어쨌든 현실 세계에 끄집어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 NFT는 커뮤니티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에 대한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뭉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해내되, 대신 이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이제 작가님들도 최대한 많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주력을 했고요. 이번에 247 디프와 달리 NFT 아트 101 전시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크게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NFT가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NFT 전시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되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작가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진짜 국가 기관의 도움과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지원 아래서 이렇게 큰 전시도 마치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전시를 NFT를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오프닝 같은 경우는, VIP 오프닝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소개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NFT를 언제든지 올 수 있고, NFT를 하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피지컬, 그러니까 파인아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작가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NFT화를 시킨 작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피지컬을 안 해보시다가 피지컬로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교차로 배치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작가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국의 NFT 씬을 조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시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는 작가님들에게 한 작가님당 한 모니터 그리고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이전까지 NFT 전시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모니터에 여러 그림이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그림을 진지하게 보고 싶을 때 이 그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작품을 작품으로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막 엄청난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음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작가님 중에서 몇몇 작가분들이 기업들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콜라보를 제안서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 내용을 저한테 이제 다시 피드백을 주셨을 때 좀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번 NFT 아트 101은 기획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답 정말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전시회를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축하드립니다. 성과를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런 NFT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런 전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기여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겪어내시면서 잘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우선 굉장히 큰 예와 큰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저야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시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전시를 이제 필두로 꽤 많은 기업에서 자기들도 전시를 하고 싶은데 작가님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혹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중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사실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보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제 되게 많은 작가님들과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콜렉팅을 하지 않는 작가님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전시들이 많이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여기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기획자들분들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협업을 해서 또 많은 전시 만들어 나가서 저는 NFT 씬 자체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서로 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씬을 같이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빌리님. 저희 이 KNFT는요, 주로 작가님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스페이스를 열어서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많은 작가님들을 작가 작품을 소개를 하면서 작가님들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어떤 커뮤니티와 같이 협약을 해서 스페이스를 열어서 세계의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같이 작품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스페이스를 자꾸 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NFT는요, 또 많은 작가님들이 지금 여기 디스코드라는 저희 그 개인 KNFT 디스코드에서요, 많은 활동과 서로 많은 공유와 정보 같은 것들을 교류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혹시 관심이 계시다면요, 저희 KNFT 트위터 그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 추리를 타고 오시면 디스코드 그 주소가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한번 저희 작가님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간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 여기 KG베이비라고 해서 이 디스코드와 여기 지금 KNFT와 이 스페이스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한번 제가 DM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DM 혹시 DM이 열려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먼저 DM을 보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 DM이 열려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DM을 먼저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DM을 드려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또 혹시 여기 전시회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문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저기 빌리님한테 아까 말씀하실 때 픽슬이나 그 대형 작품을 하려면은 플랫폼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NFT화를 하는 게 플랫폼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용량이 거기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큰 용량을 할 때 그 NFT화를 할 때 그러면 그거는 개인 NFT를 발행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잘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 NFT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원본 증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NFT를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특정 지점까지 어, 내가 이제 이제 이 NFT를 만든 사람 이죠. 근데 이게 실제 코드상으로 보면 특정 지점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 길잡이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 작업을 하실 때 NFT로 판매하시는 작업은 다운사이징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모니터나 TV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맞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업할 때 작게 잡아간 걸 큰 게 만들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항상 전시나 이제 인쇄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모티콘 캐릭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번에 이제 버스크라는 이름으로 전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도 전시를 하는데 이거 만들 때 사이즈를 장축을 15,000 픽셀로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니터가 됐든 어떤 곳에서 요청이 와도 뭐 다운사이징 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준비를 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작게 했기 때문에 기간을 못 맞춰서 못 낸 전시나 이런 데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감 있게 작업하시라는 게 반드시 그걸 NFT화 시켜라라는 거와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좀 많은 제보와 많은 정보를 주셔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전시회에 대해서, 오프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작가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너무 럭키한 것 같아요. 빌리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저 제2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두 번째 얘기는요. 저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서 따라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NFT가 좀 침체돼 있다. 뭐 주식이나 어떤 코인 시장이 너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여서 많은 것들이 지금 좀 다운사이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작가님들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쁘고 어두운 의도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교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쿠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DDP 사업 설명회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설명할 때 루나 그 사태를 언급을 초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NFT와 코인은 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코인은 이제 발행 개수가 무한정이고 이제 발행을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은 NFT는 이제 하나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서 작품 가치로서는 이제 NFT가 더 앞으로는 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코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본인의 NFT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DDP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나의 작품도 이제 좀 떨어지는 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뭐 지원 사업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아까 그 말씀해주신 좋은 얘기도 이제 기업들도 많이 니즈가 있으니까 자신만의 작품 스타일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고 좀 많이 발전을 시킨다면은
네, 향후 몇 년 뒤에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카님. 저 혹시 또 다른 분 중에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 한국 작가님들은요, 클레이튼으로 많이 작품들을 지금, 그 민팅을 하시고, 그렇게 클레이튼으로 지금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 클레이튼이 또 많이 하락상에 있다라고 얘기들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혹시 걱정을 하거나 그리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클레이튼이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제가 알아본 결과 저도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리서치를 해본 결과, 지금 클레이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펄프모님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레이튼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수수료를 많이 올린 이유도, 물론, 주식이나 이런 코인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수수료 이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수료를 30배라는 그 수수료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에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많은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 카카오는 이 약간의 그러니까 말하면 탈중앙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에, 탈중앙화. 좋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탈중앙화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의 중앙화와 그 탈중앙화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도 카카오 자체에서 어떤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기업과의 어떤 그런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카카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갖다가 올림으로 해서 많은 또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특히 더 클레이튼이 많이 가격이 지금 다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거 외에도 또 이 카카오가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 두 가지 조건은 일단 카카오가 올해에 7천억이라는 개발비를 따로 구성을 해서 개발자들, 그러니까 즉 인건비를 따로 다시 투자를 만들어 놨고 모아놔서 인건비를 다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개발자들을, 이렇게 인재들을 모아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마 많은 새로운 그 개발과 발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클레이튼이 그냥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일 날 컨센서스라는 이런 큰 블록체인 행사가 있다 그러네요. 항상 2002년부터 생긴 이런 행사인데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텍사스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열리는 컨센서스라는 이 행사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죠. 카카오에서도 거기를 갔다가 같이 합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알려준다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계획을 잘 들으면서 다시 클레이튼이나 이런 쪽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런 설명들을 잘 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카카오는 유일 한류의 수직 계열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웹툰이나 뭐 이런 무비나 아니면 음원, 드라마 제작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하고 유통까지 다 하는 단 하나의 한국에 있는 큰 그런 그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잘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카카오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작가님들 클레이튼을 통해서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그렇게
이런 쪽에서 그 희망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홀프모님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홀프모님이 더 보태주실 얘기가 있으면 좀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클레이튼이 이제 한국 코인이라서 많이 응원해주고 싶긴 한데 뭐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줄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 물소리가 아주 크고 순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목이 말라서 티를 좀 목이 갖고 오려고, 네. 물을 좀 목이 따라, 타시죠? 네네. 네네. 네, 중앙탈 얘기하실 때 저도 목이 탔어요. 네. 탈중앙화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뭐 생각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조짐들은 뭐 사실 작년 말 올 초부터 클레이트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라운드 X의 이제 대표였던 한지선 대표가 이제 분리가 되고 갑자기 이제 최근에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X를 떠나서 이제 손을 놓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들을 보이면서 내부의 또 조직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카카오의 어떤 그 자회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만 반대적으로 이제 카카오의 어떤 영향을 받는 자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카오의 대기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으로서 굉장히 그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진출을 하기에 좀 어려웠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한국에서 그 카이카스 지갑, 사실 카카오톡만 있으면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편의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플레이튼이 굉장히 각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유저들에게는 이제 클레이튼이 갖는 입지가 매우 좁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해외로 좀 공격적인 어떤 상장이라든지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새들이 약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한국에만 국한된 그 코인으로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과연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00원, 1,400원을 유지하고 있던 클레이튼이 저 오늘 뭐 빗썸 기준으로 보니까 552.1원이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반등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외면받고 유저들이 좀 떠나는 문제는 뭐 소통 부족, 뭐 수수료 인상, 아니면 이제 공격적이지 못한 어떤 행보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클레이튼 쪽은 이제 그라운드엑스는 많이 반성하고 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쿡카님이 말씀하셨던 그 DDP에서의 어떤 사업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그 NFT 뭐 기획자, 그다음에 NFT 작가, 그다음에 이제 NFT 전시가 가능한 전시회들을 얘기하는 건 사실 중장기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가나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할 때 그 1년짜리 행사로 기획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보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깜짝 쇼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중장기적인 어떤 육성의 의지를 이제 이미 갖고 있다. 하나의 증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인이 떨어지는데 NFT를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뭐, 코인과 도대체 NFT가 뭐가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코인하고 그 아트 NFT는 좀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코인의 가치는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그 결정이 되는데, 그 현재 가치와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건 현재 그 코인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느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현재 가치에 반영이 돼서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가치, 즉 현재 사용성은 별로 없지만 그 프로젝트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볼 때 앞으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 야, 이거로는 앞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아니면 내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코인의 가치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걸 갖고 그런 어떤 미래의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코인의 가치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코인인데 왜 비트코인은 왜 대장주야?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어려운데? 라고 이제 역시 생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알트코인을 연계하는 거래하게 만드는 기축 통화, 기축 화폐, 기축 코인으로서 이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축 통화의 그 자리에 이미 그 올라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많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이 어떤 그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현재 가격에 반영된 거라고 하면 그 아트 NFT는 현재 만들어진 현재 그 작품 자체가 이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완성되지 않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미 작품으로서의 어떤 예술성,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FT는 이미 완성된 가치, 현재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인과 NFT를 아트 NFT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제가 이제 오늘 그 발제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발제를 제안한 이유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테라와 이제 루나 그 사태가 불과 한 뭐 열흘 만에 전 세계적으로 240조 이상의 그 돈을 증발시켰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지금 뭐 코인 가격이 상당히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야기시켰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테라와 루나의 어떤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그 발제를 건의한 이유는 그 작가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국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들이 좀 차분하게 정리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신 것 같고, 야, 지금 이렇게 코인 가격 막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고, 이런 시기에는 나는 좀 몸을 사리면서, 일단 뭐 민팅이나 리스팅보다는 좀 어떤 작품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뭐 만드는데 좀 매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작가분들만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코인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변동이 지금 심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변동성들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두 번째 제안을 이제 발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국화님. 국회님,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셨는데 질문이 아, 있으신 이게, 건가요? 아니요, 이게 손은 아까 내렸는데, 이게 네네네네. 올라있네요. 네, 혹시 아이고, 네, 지금 또 올리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길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저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퍼리소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게 NFT화 시켜서 제 작품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리시나요? 네, 질립니다. 네네. 그 작품 활동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뭐,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시작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작품 활동에 더 주가 돼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어 '상품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더 디벨롭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작가님들을 만나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또 너무 목매어서 또 이거를 많은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작품 활동하는 거에 의의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저에게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저는 꾸준함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르소나님. 자, 그러면 니체용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페르소나님 말에 좀 공감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작품의 가격을 제가 매긴다는 행위가 되게 조심스럽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씩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책정을 못하냐.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근래에는 엄청 올려서 그냥 그만큼 내가 퀄리티를 올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게 하려고 전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냥 그거에 연연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내가 지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반응을 살피게 되고.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저는 이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손을 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페르소나님도 그렇고, 니체님도 그렇고, 일단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거에 조금 더 저력을,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거에 지금 시장의 변동이나 이런 거에는, 관여를 하거나 많이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보다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어제, 그냥, 갑자기 요즘에 릴레이 같은 게 되게 재미로 많이 뜨고 요새 작가님들이 좀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 걸 보다가 저도 뭐 참여도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계속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릴레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 지금 NFT도 시장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돌지 않으면 그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하고 있어도 그것의 매매랑 구매와 판매가 계속 순환이 안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어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아마 여기에 적어도 KNF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고 봐요. 특히 KNF에 들어가신 작업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되게 작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이 장을 통해서 한번 펼쳐나가 보이고 신나게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까지 생긴다면 더 좋겠지. 그리고 물론 당연히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뒷짐을 지고 있기에는 저는 약간 조금 내가 애가 탔어요. 그래서 그럼 작게라도 뭔가를 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만약에 투자자들이 지금 다 돈을 빼고 뒷짐짓고 있는 상황이고 주시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콜렉팅을 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컬렉터들이 많거든요. 작가들 중에. 그렇다면 되게 그게 큰 돈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클레이튼이 이게 하락이 돼서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진짜 속만 상하면 차라리 그거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면 훨씬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클레이튼 작품 사기 릴레이 릴레이 약간 구입 릴레이 이런 식으로 태그 붙여서 좀
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못 본 것도 많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클레이튼도 그렇고 뭐 맞아 뭐 코인을 투자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코인이 그냥 자포 판매로서 일부 코인을 작게는 갖고 있지만 그나마 그 작은 것도 너무 가치가 떨어져서 되게 속상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09년도에 비트코인 되게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 비트코인 남은 돈으로 피자를 사 먹던 가족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되게 이 인터넷상에서 짤로 되게 많이 크게 돌았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10년 후에 2019년도에 굉장히 이제 코인이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도에 활성화되면서 또 그 식구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그 남은 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팔장구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일 텐데라는 또 짤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저희 같이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계속 이 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살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판매도 안 되고 어디에 투자하거나 돈을 다시 그거를 빼서 번전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품 하나 들여서 그걸 보면서 위안도 삼고 더 힘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작품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좀 응원차 이런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해주고 아니면 뭐 작품 한 것 기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선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에너지와 응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시기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좀 코인들이 올라갔고 뭐 클레이튼도 계속 진짜 저조했는데 지금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저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한참 일할 때 IMF 터져서 정말 돈 못 받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요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루나 갖고 계셨던 분들 정말 되게 유감스럽지만 남아있는 클레이튼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작업하신 작가님들 많으니까 서로 조금 응원차 이렇게 작품 지지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님. 그리고 네, 많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많이들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온라인님의 그 말씀처럼 움츠러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더 발전시키자라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폴포머님 말씀하시죠. 그 위기는 기회와 항상 같이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좀 하향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일단 단점으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투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들도 이제 위축되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장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투자 측면에서의 그 장점은 기업형 혹은 이제 VC들에 관련된 얘기겠죠. 이게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품들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실 그 시장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야. 이제는 내가 다시 투자할 시기가 됐어. 라고 생각해서 매우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개인들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코인을 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산으로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코인을 사서 그 코인으로 이제 NFT 작품을 사려면 당연히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자산에 비례해서
코인을 사서 그걸로 작품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인 가격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싶은 작품은 뭐 5개밖에 못 사. 비싼데? 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은 같은 1,000만 원으로 지금 시장에 그 전체 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고 싶은 작품들을 뭐 10개 이상, 뭐 15개 이상 살 수 있네.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소비와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코인의 어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암호화폐 장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은 뭐 분명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실질적인 물밑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어떤 구매에 분명히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 가치를 담보해야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코인과는 달리 지금은 작품 하나가 하나 예술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NFT는 결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기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같이 다운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또 아까 온라인님 말씀처럼 같이 이렇게 컬렉터가 돼서 조금씩 서로한테 그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일들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여기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문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온라인님이나 퍼포머님 그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하여튼 어쨌든 이 NFT 시장이나 코인이나 이 모든 게 굉장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이면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잘은 몰라도 어쨌든 그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 얘기하는 거에서 나스닥과 이 코인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변동해서 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스탁마켓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떤 건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고 아니면은 일단 그 주식에서 기술이나 뭐 테크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 놓은 그런 거를 이제 나스닥의 그 지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NFT나 이런 게 어쨌든 첨단 지금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따라가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코인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어쩌면 지금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내가 이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해서 정말 콜렉트하고 싶은 어떤 작품들이 있으면 콜렉트도 하고 어 이제 어 민팅도 좀 하면서 지금이 아마 이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렇게 시점이 아닐까? 이제 저도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이 경제 뉴스나 이 파이낸셜 이쪽 그거를 많이 이제 보고 따라가는 관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라면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이 코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그냥 계속 꾸준히 하고 어 이렇게 좀 코인이 떨어졌을 때는 콜렉트할 수 있는 거 콜렉트하고 이러면서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무님. 아, 정말 다들 똑같은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컬렉터로서 이렇게 같이 작품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도 또 작품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니채우님 또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안 그래도 아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에 제가 그거에 관련되게 지금 핑해놨는데 작업물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 이거 보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약간 런던에서 파인아트 그림 그리는 걸로 조금 유명한 친구인데 항상 저 때는 약간 코로나기도 하고 백신도 안 나온 상태인데도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과제는 안 하고 막 그거를 막 하더라고요. 학교 과제도 했지만 저것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셜 이슈랑 관련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주제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거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예를 또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니채움님. 또 다른 분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떤 다른 질문이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아직 마이크가 여러 가지 남아 있으니까요. 스피커로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 하단에 있는 마이크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스피커로 올려드릴게요. 올라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이 NFT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서로 나눠보면서 서로 힘을 얻어가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올라오셔서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냥 이렇게 오늘만 하고 끝날 거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작가님들이 그런 의도에서 지금 여기 NFT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좀 나쁘다고 해서 뭐 그만두거나 이럴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어차피 할 일인 거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래도 조금 서로에게 약간의 희망과 약간의 그 활력소를 좀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서로에게 조금 더 희망이 되는 그리고 좀 힘이 되는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주고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올라오셔서 조금이라도 좀 작가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내 마음은 이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올라오셔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올라오신 분 중에서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KNF님 아까 올라오셨는데 하신 말씀 계신가요? 아니요. 포스트 위에 핀 트윗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 무슨 핀트윗 해주시려고 올라오셨나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 올라예님이 하셨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그 릴레이요? 클레이튼 네. 네. 지금 그런데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쉐어를 해드렸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조금, 네네네네. 네, 다른 거에 밀려서 조금 앞으로 갔고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온라인님 말씀하신 그 릴레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좀 즐기는 방향으로 지금 온라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은 게임이라든가 작은 어떤 나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온라인님이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자, 그러면요. 벌써 11시가 다 됐으니까요.
작가님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NFT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좀 더 활기차게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또 작업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 KNFT는요. 오늘도 작가님들을 많이 응원하고요. 작가님들과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의 좋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NFT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도 이 KNFT도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수님이죠. 나소니아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나소니아님 노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제 KNFT 63회를 스페이스를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큰 꿈과 희망이 여기서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님들 되시길 바라면서